예, 뭐 사실 저희가 오늘 연구소가 국감 날이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국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대표로 좀 왔습니다. 이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그 지금 두 분 토론자 내용을 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소에서 사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이제 제정하는데 연구를 해서 제정하는 것까지 도와드렸었고, 그리고 그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정받아서 또 법적으로 업무를 이제 벌써 이제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공공건축지원센터도 저희가 연구소가 2007년에 생기면서 공공건축 품질 제고가 가장 건축의 발전에서 이제 트리클 다운 효과가 크다라고 해서 공공건축 연구를 2007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담론을 형성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산업진흥법에 공공건축 지원센터 업무를 넣을 것이냐, 건축기본법에 넣을 것이냐, 이제 두 가지 논란을 연구소 안에서도 하다가 이제 어차피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에다 태우는 게 개정하는 것보다 좀 빠를 것 같다 해서 일단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공공건축 지원센터 업무를 좀 넣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는 항상 연구하고 현장과 실행 과정은 다르더라고요. 이제 저희도 해보고 이걸 제도안을 만들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제도화시키면서 이제 정착하는 과정을 모니터하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개정안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요. 초기에 사실은 공공건축 지원센터 업무에는 기획 업무가 부실하다라는 그 문제점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업무 부실성들을 좀 이 제도를 통해서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마지막까지 잘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생애 주기 관리를 기획 단계부터 이제 유지 관리.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 품질 가치 제고라는 좀 이상한 용어를 쓰긴 했습니다만 설계 의도 구현도 그 일환으로 이제 제안이 됐었는데요. 이제 설계자가 의도한 바대로 시공 과정까지 쭉 참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일단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서 이제 그 사전 검토 제도라는 거를 도입을 했었는데요. 그럼 민간 건축물은 사실 뭐 적용하기가 힘든데 공공건축 사전검토 제도는 사실 예산을 배정하기 전 단계에 검토를 해서 이 공공건축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그리고 이 규모에 이 예산이 맞는 거냐 이 단계부터 사실은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법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예산 시스템은 예산이 정해져야만 모든 돈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5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1000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예타를 받는 것들은 당연히 기획 업무를 하죠. 그건 뭐 1년 이상 기획 업무를 하는데 그 이하 건물들은 사실 이렇게 세지도 않아요. 기재부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기재부가 직접 돈을 줘서 준공하는 공공건축 준공 평가하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발주자들에 대한 우수건축물 상을 주는데 200억 이상, 200억 미만으로 구분을 하더라고요. 시상 규모를. 그건 뭐냐면 200억 미만은 업무 단위를 그냥 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건수로 따져보면 공공건축물의 70% 이상이 소규모 건축물들입니다. 그리고 박인석 교수님께서 발표하셨지만 민간건축 시장에서도 660 이하가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 노후 건축물이 또 80%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 단계에서부터 지금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작동을 하고 있어서 기재부하고 지금 계속 저희가 이 사전 검토 업무를 초기 단계로 옮기는 작업을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은 국토부 소관이고 돈을 주는 조직은 기재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있는 게 돈을 가진 조직이라 이제 이 서비스산업진흥법을 아무리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이 시스템 프로세스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오늘 논의했던 것들이 사실은 적용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재부의 국고국이 담당인데 이제 국고국하고 계속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초에 한번 시범적으로 예산 주는 시스템 앞에 저희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이제 저희랑 다 같이 해서 세팅을 다 하자라고 했던 국장님, 과장님, 사무관까지 다 인사 발령이 나서 지금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과정이 이제 기재부하고도 협업을 해야 제도 개선의 문제가 이제 프로세스 첫 단계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사전 검토 제도가 여러 가지 효과는 있는 걸로 이제 저희는 이제 분석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잘하는 지자체는 굳이 안 옵니다. 서울시 한 건도 안 옵니다. 의무 대상인데 뭐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와도 저희가 감당을 못 합니다. 지금 저희 인력으로는. 근데 지금 몇 개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하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지자체들도 있어서 일단은 지역공공건축센터를 두는 것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이제 국토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이제 지자체로 내려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더 걱정스러운 일들은 현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연구소 생긴 이래로 이제 단순하게 연구하고 법 개정하고 이런 거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좀 같이 지자체 분들하고 일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가가 이제 공공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시범 사업을 기획하고 공모하고 선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들을 한 10여 년 좀 지속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현장 지방 중소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 분석을 올해 한번 해보니까 지방 중소도시일수록 소규모 건축물이 상당히 많고요. 공공건축 발주 비중도 오히려 이제 소규모 단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서비스 산업 통계 조사를 좀 해보려고 올해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건축 설계 등록업체죠. 등록건축사 사무소만 저희가 세봤을 때 대부분이 대도시하고 수도권에 등록사무소가 몰려 있고요. 지방 중소도시는 이제 뭐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구 10만 도시는 건축사 한 분,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시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 전부터 인지를 해서 이제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건축가 제도를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몇 개 지자체를 컨택을 하다가 영주시를 이제 컨택을 해서 한 10여 년 정도 같이 일을 했는데 영주시를 하면서 이제 무주의 정경 선생님 모델을 좀 한번 영주에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한계가 있었다. 뭐냐면 무주는 정경 선생님의 작업이 끝난 이후로 또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주는 그 지역에 건축가들이 없어서 저희 연구소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여기 뭐 회장님도 영주에 설계하셨고 세건축사협회 회장님도 뭐 내노라 하는 특히 신진건축사 상황을 타신 분들을 이제 이런데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서 정말 수의계약 범위로 설계를 하셔서 지금 굉장히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생겼고요.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제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역 건축사들이 설계하는 거를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2천만 원짜리도 이제 현상 공모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영주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서울에서 내려간 분들이 설계를 하셨다는 거. 근데 젊은 건축가들은 지금 사실 일자리가 없다라는 문제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하면서 인력 구조의 재배치도 이제 조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행정건축가의 문제들. 좀 많이 부족합니다. 이제 소규모 건축 물량이 많다라는 건 행정에서 허가 건수도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가들이 이제 직접 참여해야 되는 일들이 좀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뭐 건축 협정 같은 제도들이 들어갔는데 공무원도 모르고 지역 건축가들도 모르고. 근데 이러한 이제 일거리들은 소소한 일거리죠. 골목으로 들어가는 일거리들이 지역에 많이
있지만 이런 건축사들의 분포는 오히려 이제 그 편중돼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에서 좀 받아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미래 건축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서비스 산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찾다 보니까 2004년에 일본에서 이미 한번 했었어요. 근데 오늘 나왔던 문제 지적들이 일본에서도 똑같은 키워드도 정말 똑같습니다. 소규모 건축 시장의 품질이 열악하다. 뭐 이 얘기가 2004년에 우리는 일본은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똑같은 키워드가 나왔고 그 이후로 일본에서는 이제 공공건축공사의 품질 확보 기준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것들도 만들고 건축 그 성능 품질 인증 제도도 이제 고착화시키고 하는 일들을 이제 그 이후에 많이 그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향후에 이제 숙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필요한 연구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같이 논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벌써 10분으로 갔습니다.